사망탑 리뷰. 사망유희의 속편 설정으로 제작된 사망탑은 1980년 홍콩과 한국의 합작으로 제작된 무술 영화입니다. 홍콩판 제목은 타워 오브 데스이고 영어판은 게임 오브 데스 2입니다. 본 리뷰는 영어판 영상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사원 감독의 작품으로 오사원은 돌아온 이소룡, 그리고 성룡을 세계적 스타로 만든 취권, 사형도수 등을 제작했습니다. 무술감독 원화평, 제작 추문회, 제공 골든 하비스트 프로덕션. 주요 인물 빌리로, 이소룡, 절권도 고수, 아카이브 영상으로 등장. 바비로, 당룡 김태정, 주인공 이소룡의 동생 역할. 친구 황정리, 사망탑의 최강의 고수, 마약 조직의 수괴. 루이스, 로이 호란, 시칠리아 섬 죽음의 궁전 마스터, 악당. 외파리 하인, 루이스의 외파리 하인, 중요한 조연. 수도 원장, 교갱, 빌리로와 친구의 스승, 조력자 역할. 양성호, 타이거 양, 사망탑 터널 문지기. 아버지, 항리인, 빌리로와 바비로의 아버지. 이춘화, 리천화, 영안실 시신 경호원. 이혜생, 사망탑 최종 친위 경호원. 동아일보 1980년 3월 8일 새영화 코너에서 사망탑의 개봉을 알리고 있고, 조선일보 3월 9일자엔 김태정이 사망탑의 개봉에 맞춰 귀국한다는 기사입니다. 1980년 3월 1일 사망탑에 개봉할 즈음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이소룡의 흔적, 김태정의 액션, 그리고 지하의 죽음의 탑. 친구였던 두 고수, 그러나 진실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사망탑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당룡 김태정. 이 작품은 골든 하베스트가 사망유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용쟁 호투의 미사용 필름과 이소룡의 아역 시절 영상,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엮어 제작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빌리로가 연기한 이소룡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는 장례식 장면에서 사망하며 이후 서사는 그의 동생 바비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비로는 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지하의 죽음의 탑에 침투하고 최종적으로 친구와 대결하는 핵심 인물로 활약합니다. 즉, 영화의 구조상 당룡이 주도하는 액션과 서사가 중심이며 이소룡의 출연은 미공개 필름을 활용한 상징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소룡의 이름값에 집중된 마케팅과 당룡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연이었던 당룡의 활약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정리의 화려한 액션과 이소룡 스타일을 계승한 당룡의 무술은 영화의 두 축을 이루며 사망탑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친구의 위상과 무술적 경지. 죽음을 위장한 자, 검술의 경지에 오른 자.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도전받는 고수였다. 영화 사망탑의 인트로는 빌리로가 책상에서 어릴 적 헤어진 그의 동생 바비로에게 쿠무 스케치와 절권도에 대한 메모를 남겨 비법을 전수하는 장면과 친구가 검술을 시연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며 시작됩니다. 빌리로와 일본인 친구는 친한 친구 사이로 친구는 칼을 직접 대지 않고도 종이를 뚫는 경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무술인을 넘어선 예술적 경지의 고수로 묘사됩니다. 이후 일본의 무술관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서양 무술가가 친구에게 도전하지만 순식간에 패배합니다. 이 장면은 친구가 국적을 초월해 도전받는 인물이며 그의 실력과 명성이 국제적으로 통한다는 설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연출은 친구가 단순한 무술인이 아니라 국제 마약 조직의 수장이라는 설정과도 연결되며 그의 영향력이 무술계를 넘어 범죄 세계까지 확장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후반부 바비로와의 결투에서도 친구의 발기술과 검술은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며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무술의 정점으로 끌어올립니다. 도전자와 친구가 대결하는 장면은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위치했던 음식점 후쿠요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확연한 일본풍 건물인 후쿠요시 레스토랑은 1937년에 지어진 전통 목조 건축물로 황정리가 목검 시범을 보이는 초반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갖춘 외관 덕분에 영화 속에서는 무술 도장이나 수련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황정리 배우가 이곳에서 촬영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일본 팬들 중 일부는
해당 장소가 철거되어 현재는 아파트로 재건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탑의 촬영지는 한국과 홍콩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영상에서 보듯 실제로는 일본, 한국, 홍콩 세 나라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망탑은 45년 전에 오래된 옛날 영화이므로 영화의 촬영지 등의 부가적인 정보가 매우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질 않아 팬으로서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은 빌리로와 그의 친구 친쿠는 누군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빌리로도 무술 고수들의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 격투를 회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영화 사망탑 초반부에는 빌리로가 한국의 태권도 고수 왕호와 대결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빌리로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어두운 화원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격투는 고요함 속의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두 무술가의 화려한 발차기와 격렬한 싸움이 극적으로 부각됩니다. 이 장면은 빌리로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고수의 반열에 오른 무술가임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왕호는 1953년 전남 무안생으로 1970년대 당시 한국과 홍콩에서 태권도와 발차기로 명성을 떨친 무술인이며 현란한 발차기 기술로 인간 토네이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망탑의 화원씬에서 그의 등장은 빌리로의 실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며 영화 속에서 빌리로는 절권도를 중심으로 태권도, 쿵우 등 다양한 무술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는 이소룡이 생전에 추구했던 무술의 국제적 교류와 대결이라는 테마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무술가와의 대결은 그 테마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호의 본명은 김용호이며 카사노바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카사노바 왕은 원래의 의미인 바람둥이보다는 그의 화려한 발차기와 뛰어난 무술 실력을 빗댄 표현입니다. 빌리로와 친쿠의 스승인 수도원장이 제자들의 수련 모습을 관찰하고 제자들과 합을 이루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건물은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구온부스 조신지라는 절입니다. 1678년에 세워진 오래된 정토종 사찰입니다. 빌리는 자신의 옛 스승에게 사사받고 있던 동생 바비를 찾아가지만 동생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스승을 찾아온 빌리로와 그의 스승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용쟁 호투에도 나오는 곳으로 홍콩 튠먼에 있는 청송관이라는 곳입니다. 사망탑에서는 용쟁 호투의 미사용 영상이나 기존 장면을 재편집하여 스토리에 맞게 삽입한 몇몇 장면이 등장하는데 좋게 보면 이는 팬들에게는 반가운 볼거리이자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특히 이소룡의 어린 시절 희귀 영상이 삽입되어 영화 전체에 일종의 트리뷰트 같은 분위기를 더합니다. 스승이 빌리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이소룡이 9살 때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세로상 속의 모습이 사용되어 팬들에게 감동을 더해줍니다. 이어서 17세 무렵 출연한 영화 뇌오의 장면을 통해 청소년기 이소룡의 모습도 짧게 등장합니다. 스승과 빌리로는 동생 바빌로의 무술에 대한 무관심과 방황하는 태도를 걱정하며 그의 장래를 염려합니다. 이후 빌리로는 바빌로의 방을 찾아가 무술 교본과 편지를 남기며 가족을 실망시키지 말고 무술에 정진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친쿠는 곧 살해당하고 유명한 무술가인 일본인 친쿠의 의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됩니다. 충격적인 친쿠의 사망 소식에 빌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동시에 강한 무술가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강한 의문을 품습니다. 아버지는 빌리를 찾아와 위로하며 일본으로 가서 친쿠의 장례에 조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 바비로에게는 알리지 말고 일본에 도착하면 긴자의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고 있는 친쿠의 의붓딸 메이를 찾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일본으로 메이를 찾아간 빌리는 나는 당신의 부친과 친구였다고 소개한 뒤 친쿠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메이는 부친과 소원한 관계였지만 지난달 친쿠가 찾아와 필름롤을 남기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합니다. 빌리가 메이로부터 필름이 담긴 박스를 건네받는 순간 흰 옷에 검은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갑자기 습격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당룡 특유의 액션이 돋보입니다. 빠른 발차기로 천장에 달린 등이 깨지고 연속 텀블링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등 독창적인 무술 연출이 펼쳐집니다. 당룡은 형제인 빌리로와 바비로를 모두 연기하기 때문에 빌리로를 연기할 때는
앞선 화원 장면처럼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출됩니다. 황정리와의 후반부 결투 장면 외에 이 장면은 당룡의 액션이 가장 강렬하게 부각되는 시퀀스입니다. 빌리는 괴한들을 물리친 후 필름을 들고 탈출하며 일본의 밤거리를 달립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황색 상의를 입은 괴한들에게 집단 공격을 받지만 빠른 반응과 액션으로 모두 제압합니다. 이어지는 자동차를 이용한 공격 장면에서는 차량을 뛰어넘어 위기를 모면하는 스턴트가 등장하며 이 역시 당룡이 직접 소화한 장면으로 액션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일본에서 친쿠의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친구 샤먼 렌과 함께 빌리 로는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곳은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공원 조조지라는 절입니다. 빌리는 친쿠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샤먼에게 안에 들어가 볼게라고 말한 뒤 영안실로 몰래 향합니다. 친쿠의 시신이 있는 곳 바로 앞에 도착했지만 4명의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막아섭니다. 친한 친구로서 친쿠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신을 가까이서 보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장례 의식 속에 친쿠의 관을 매장하려던 찰나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나 관을 훔쳐갑니다. 도난을 막으려던 빌리는 관을 탈취한 헬기를 쫓다가 목에 표창을 맞고 추락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실제 이소룡의 장례식 장면으로 연결되고 빌리 로가 죽은 것처럼 연출됩니다. 빌리의 친구 친쿠가 사망하고 곧 빌리가 사망하면서 줄초상이 난 것입니다. 빌리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 바비 로에게 편지를 보내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바비에게 일본으로 가서 빌리 로의 친구 샤먼 렌을 만나라고 하고 누가 형을 죽였는지 밝혀내 억울하게 죽은 형의 복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리 로가 창시한 절권도에 대해 바비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일생을 쿵우에 바쳤고 절권도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했다. 그의 책과 교본에는 절권도의 비법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전하며 형의 무술을 이어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초반 바비의 방에서 빌리가 남긴 쿵우 책과 절권도 메모를 떠올리게 하며 바비가 형 빌리 로의 절권도를 모두 전수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빌리가 관을 지키려다 표창에 맞아 죽는 장면은 충격적이며 이후 바비 로의 복수 서사를 강하게 이끕니다. 빌리 로와 바비 로를 1인이 역했던 김태정은 비로소 바비 로의 역할로 얼굴도 숨기거나 가리지 않은 채 김태정의 모습 그대로 화면에 비추며 바비 로를 연기합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해 바비는 청기지 옷을 입은 남자 샤먼을 만납니다. 샤먼은 빌리 로의 죽음 이후 그의 동생 바비 로에게 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샤먼은 이동하는 차에서 친쿠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제공하며 바비에게 죽음의 궁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필름롤과 형이 살해당할 때 사용된 표창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바비는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샤먼은 그 여정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샤먼의 스승은 필름을 재생시켜 죽음의 궁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죽음의 궁전은 루이스라는 이름의 미친 무술 전문가의 철통 같은 요새입니다. 그의 호위무사 웨파리 하인도 함께 있습니다. 친쿠와 루이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친쿠는 루이스에게 초대받은 손님이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친쿠의 쿵후의 매력을 느낀 루이스는 친쿠의 쿵후를 배웁니다. 루이스는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 있고 죽음의 궁전은 죽음의 함정이라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망탑의 루이스의 섬, 죽음의 궁전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라는 설정이지만 실제 촬영지는 한국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와 경주 불국사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바비는 친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장례식의 수상한 분위기,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헬기의 관 탈취 시도 등을 통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후 친쿠의 딸 메이로부터 전달받은 영상과 증언을 통해 친쿠가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죽음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바비는 의문투성이인 죽음의 궁전을 조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비로는 루이스가 지배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루이스는 기괴한 취미를 지닌 인물로 공작새를 자유자재로 불러들이고 야생의 사자들에게 날고기를 던져 그들의 야수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장면은 루이스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사자의 먹이로 던져질 수 있다는 위협을 암시합니다. 사자의 민첩함과 강함, 공작새의 날렵하고 정교한 움직임은 루이스가 이 비현실적인 섬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옌씨 형제라는 두 사람이 루이스에게 도전하고 루이스는 그들을 겁주기 위해
묘비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비 로가 보는 앞에서 루이스에게 처참히 패배합니다. 바비는 죽음의 궁전을 조사하기 위해 검정색 위장복을 입고 용쟁 호투의 이소룡처럼 밤에 사찰 주변을 탐색하려고 할 때 붉은색 마스크를 쓴 괴한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바비의 반격에 마스크의 괴한은 마스크를 뺏긴 채 도망칩니다. 이 장면을 뒤에서 루이스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다음 날 루이스의 하인이 바비로를 스쳐 지나가고 바비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루이스는 아침 식사로 사슴의 생고기와 피를 마시는 야만성을 보입니다. 그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지배하려는 인물로 이 장면은 그의 권력욕과 잔혹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루이스를 찾아간 바비로는 그에게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대사는 바비로가 루이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루이스가 측근 하인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외파리로 위장한 루이스의 하인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루이스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바비로는 외파리 하인이 의심스럽다며 경계할 것을 조언합니다. 루이스는 4년 전 근처의 판유라는 절에서 수도승이었던 외파리 하인을 측은히 여겨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판유 절 지하에 죽음의 탑, 이하 사망탑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100년 전 흥광이라는 수도승이 지하에 탑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외파리 하인이 그 말을 엿들었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단독 면담을 요청하며 대화를 끊습니다. 바비는 자신의 거처에서 수련 중이었지만 그 틈을 탄 아체에 금발 여성이 침입합니다. 그녀는 루이스가 보냈다며 유혹을 가장해 반지에 장착된 독침으로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바비는 재빠르게 방어하고 그 순간 사자탈을 쓴 또 다른 괴한이 기습합니다. 공격이 실패하자 괴한은 바비를 죽이지 못한 금발 여성의 목에 독침 표창으로 그녀를 살해하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비의 경고대로 루이스는 붉은 탈을 쓴 괴한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는 바비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위협이 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세계, 배신과 음모가 뒤엉킨 복수극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루이스는 처음엔 조력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이한 행동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바비 로가 처한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 루이스의 피살과 바비를 향한 연쇄 공격은 루이스의 사망 이후 루이스의 집사와도 같았던 외파리 하인의 계략으로 귀결됩니다. 바비는 이 모든 사건이 외파리 하인의 쿠데타적 배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루이스의 외파리 하인을 의심한 바비는 지하 사망탑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판유사에서 그를 찾아냅니다. 판유사의 피신해 있던 하인은 바비가 근처에 왔음을 감지하고 도망칩니다. 하인을 뒤쫓은 바비는 그를 쓰러뜨리고 루이스를 왜 죽였는지 사망탑이 어디 있는지 추궁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외파리가 아니었고 주인 루이스를 배신한 위장된 정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인과의 격투 중 당룡은 영화 용쟁 호투에서 원화가 대신 선보였던 백텀블링을 다시 재현합니다. 그러나 이 멋진 동작이 용쟁 호투에서처럼 인상적으로 연출되지 못해 액션의 박진감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평범하게 처리되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바비는 탐색 끝에 석축에 위장된 비밀 입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망탑이 있는 지역으로 침투합니다. 그는 마침내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죽음의 탑으로 내려가며 흰 방호복을 입은 수많은 요원들과 치열한 대결을 벌입니다. 이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술 고수들이 지키는 요새로 일종의 던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소룡의 용쟁 호투를 오마주한 듯한 장면도 등장하며 바비는 적들을 하나둘 쓰러뜨리며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최종적으로 바비는 사망탑의 입구에서 괴력을 지닌 문지기와 혈투를 벌입니다. 이어 다양한 무술가들과의 격투, 곳곳에 설치된 터널 속 덫을 뚫고 통로를 돌파한 끝에 마침내 사망탑의 핵심부로 진격합니다. 그곳에서도 최종 친위 경호원의 거센 방어에 맞서며 숨가쁜 격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을 죽인 원수 칭쿠와 마주하게 됩니다. 칭쿠는 과거의 형 빌리 로의 친구였지만 위장 사망을 통해 정체를 숨긴 채 세계적인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으로 음모를 꾸며온 인물입니다. 그는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조작했고 루이스에게 누명을 씌워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관을 훔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정리의 화려한 발차기와 쉴새 없는 검술, 그리고 당룡의 날쌘 반격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바비는 칭쿠의 검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형, 빌리의 절권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냉혹하게 칭쿠의 검을 되받아 칭쿠와 되살아난 그의 최종 친위 경호원을 함께 꿰뚫습니다. 결국 칭쿠를 처단하고 그의 마약 사업을 끝장냅니다. 두 사람의 결투는 영화의 클라이맥스이며 칭쿠의 검술과 바비의 절권도가 격돌하는 장면은 무술 영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칭쿠는 바비의 마지막 발차기 일격을 맞고 스스로 자신의 관 속으로 쓰러집니다. 바비는 긴 혈투 끝에 형 빌리 로의 복수를 처절하게 완수하고 칭쿠의 음모를 무너뜨립니다. 영화는 이소룡의 흔적, 당룡의 액션, 황정리의 존재감이 어우러진 무술과 복수, 배신의 서사로 마무리됩니다. 중요 포인트 분석 1. 사망탑의 탑 구조. 영화 사망탑에서의 탑은 물리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적들을 단계적으로 횡적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서사적 구조를 상징하는 개념적 탑입니다. 실제 공간은 지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마치 탑을 오르듯 점층적으로 전개됩니다. 2. 칭쿠의 위장 사망과 필름롤의 계략. 영화는 끝났지만 칭쿠의 위장 사망과 필름을 이용한 계략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칭쿠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이지만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루이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루이스의 삶과 활동이 담긴 필름을 남기고 마치 루이스가 마약 사업의 주범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칭쿠는 위장 사망을 통해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고 신문에는 그의 죽음이 보도되며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됩니다. 마약 사건이 불거진다 해도 칭쿠는 이미 죽은 존재이므로 인터폴의 수사망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리 로는 그 진실을 파헤치려다 사망탑의 세력으로부터 표창에 맞아 헬기에서 추락사하고 그의 죽음은 실제이며 이후 동생 바비 로가 진실을 추적하게 됩니다. 결국 칭쿠가 남긴 필름은 루이스를 범죄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장치이며 이는 칭쿠가 자신을 보호하고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루이스 역시 완전한 희생양은 아니며 그의 삶과 행동에는 실제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틈을 타 루이스의 집사와도 같았던 외파리 하인은 배신을 감행하고 루이스를 살해함으로써 권력의 공백을 노립니다. 외파리 하인의 쿠데타적 움직임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칭쿠의 계략과 루이스의 몰락 사이에서 제3의 권력자가 떠오르는 복잡한 권력 재편의 서막을 암시합니다. 바비 로는 이 모든 음모와 배신의 실체를 마주하며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진실의 구조적 탐색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차기와 고도의 검술로 무장한 마약 범죄의 수괴 칭쿠에 맞서 싸운 바비 로는 형의 복수를 완수하며 드래곤의 두 번째 게임은 완결됩니다. 여담. 한국의 김태정과 황정리 두 고수의 격돌. 이소룡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당룡의 실력으로 완성된 영화 사망탑은 이소룡의 이름을 내세운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김태정입니다. 황정리와 당룡 두 배우는 서로 다른 무술 스타일과 카리스마로 영화의 후반부를 압도하며 이소룡의 부재를 메운 강력한 액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황정리는 취권, 사형도수 등에서 성룡과 호흡을 맞춘 세계적 액션 스타로 사망탑에서는 강렬한 악역 칭쿠로서 긴장감을 책임졌습니다. 당룡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절도 있는 무술과 침착한 연기로 황정리와 대등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김태정, 예명 당룡.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국악인이었던 아버지 김칠성의 장남으로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붕어빵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무문을 보고 이소룡에 깊이 매료되어 수십 번 영화를 돌려보며 표정과 동작을 따라했고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소룡의 유작, 사망유희의 대역 배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지원했으며 손에 쥔 동전을 단숨에 빼앗는 묘기로 심사위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싱크로율과 무술 실력 덕분에 그는 브루스리의 대역으로 발탁되어 사망유희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사망탑, 특명 어벤져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무술 배우로 자리잡았고 홍콩 쇼브라더스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인기에 힘입어 정윤이 주연의 아가씨 참으세요에도 남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태권도 2단이었지만
이소룡의 동작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배우였고 팬들은 그를 브루스리의 환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늘 이소룡의 그림자 속에서만 기억했습니다. 2011년 그는 사망지로 혹은 야쿠자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그의 강경변으로 인한 위장 출혈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이소룡이 사망 유일을 끝으로 사라졌듯이 생전에는 한국의 이소룡 팬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직접 소통했으며 사망지로의 각본 일부를 팬들에게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브루스리를 나의 히어로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며 진심으로 동경했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였고 그가 남긴 작품들과 이소룡에 대한 오마주는 지금도 무술 영화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황정리 발차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황정리는 1944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태권도 9단, 합기도 9단을 비롯해 당수도, 검도, 특공무술까지 다양한 무술을 마스터한 고수이며 베트남전 당시에는 무술 교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1970년대 초 오사원 감독의 초청으로 홍콩 영화계에 입문했을 당시 깡따위나 왕후 같은 미남 배우들이 주연을 휩쓸던 시절이었습니다. 강한 인상의 그는 악당처럼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악역 전문 배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스스로 제작자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해 홍콩 누구든지 무술로 도전해오면 3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공개 도발했고 실제로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백지에 죽어도 좋다는 서명을 요구한 후 단번에 가격을 시도해 도전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날 총 5명의 도전자를 모두 제압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캐스팅 요청이 폭주했고 제작자들이 미리 출연료를 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취권에서는 성룡을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며 성룡과의 호흡은 완벽해 촬영 중 NG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취권은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무술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사망탑에서는 특유의 발차기와 더불어 검도 실력까지 더해져 당룡과 함께 인상적인 액션 시퀀스를 완성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망탑 리뷰를 위해 영화를 다시 감상하며 장면 하나하나를 곱씹고 장소와 시퀀스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예전엔 흘려보았던 장면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 속에서 당룡과 황정리 두 배우의 활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소룡의 옛 자료를 재활용한 영화라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의외로 짜임새 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이후 성룡의 코믹 액션 시대가 열리면서 그 영향인지 유머스러운 연기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뭔가 단추가 덜 꿰어진 듯한 어설픈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웃음이 픽 새어나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감이 갑니다. 촬영지는 한국과 홍콩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특정 장소를 알아보는 과정도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촬영 기법이 다소 평이해 액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을 대표할 만한 당룡과 황정리의 쉴 새 없는 화려한 액션은 사망탑의 진짜 볼거리였습니다. 이소룡의 본작이든 아류작이든 그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